사람이 살았으면 어떻게 그러냐고. 그 여자 혹시 보셨어요?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. 진짜 내가 괴물하고 살았구나, 한 달 동안.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 사람인 거죠. 지난 2005년 4월 엽기적인 범죄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엄여인 사건. 20대 후반의 주부가 보험금을 타내려고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, 어머니 그리고 오빠의 눈을 차례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렀습니다. 그녀는 5년 전부터 남편 2명에게 차례로 수면제를 먹인 후 눈을 찔러 실명시켰고 흉기로 중상을 입혀 그 후유증으로 사망케 했는가 하면 친어머니와 오빠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실명시키고 집에 불을 질러 남동생도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뿐만 아니라 엄 씨와 어머니가 잠시 신세졌던 가사도우미 강 씨의 집에도 불을 질러 강 씨 남편을 숨지게 하고 가족들까지 화상을 입혔습니다. 엄 씨의 이런 충격적인 범행이 들통난 것은 한 병원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였습니다. 여자 남동생이 지 누나 주위에는 아주 안 좋은 일만 있다는 거예요. 남편 2명도 사망하고 친엄마, 친오빠도 실명했고 우리가 이거는 뭔가 있다. 그 보험금 여부를 다 뽑아본 거죠. 수사를 해보니까 거의 다 수령인이 그 여자인 거예요. 엄 씨가 5년 동안 가족 5명을 다치고 사망케 한 뒤 챙긴 보험금은 무려 5억 9천여만 원에 이릅니다. 보험 설계사 경력이 있는 엄 씨는 교묘한 방법으로 가족들의 눈을 실명시켰습니다. 그냥 수면제 먹여갖고 매일 멍하게 만들어버리고 가족들도 신고도 못했지. 결국에는 사람 불구 만든 다음에 보험금 다 먹고 마지막에 목적은 뭐겠어요? 사망 보험금. 그렇게 가족들에게 잔인한 짓을 저지르면서까지 거액의 보험금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? 약을 샀었어야 됐어요. 무슨 약이요? 마약이요. 과연 이 모든 것이 정말 마약 때문에 벌인 범죄였을까? 엄 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불과 2달 만에 갑자기 사망한 두 번째 남편 홍 씨. 우리는 진짜 무슨 의아해서 에? 설마? 아니 그런 건 아니겠죠. 어떻게 사람이 살았으면 어떻게 그러냐고. 내 동생이 정말 그 여자로 인해서 살해잖아요. 그런 거. 건강하던 홍 씨가 갑자기 자주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때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엄 씨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진짜 잘했어요. 저희한테도 잘하고 친근감 있게 하고 전혀 그런 거 느낌을 못 받아요. 나이도 젊은 애가 뭘 봤는데 영혼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그래요. 더없이 고맙잖아요. 완전히 믿었죠. 사인 불명으로 남편이 죽자 영혼 결혼식까지 올리며 모두를 감쪽같이 속인 엄 씨의 본색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이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전혀 마약이나 그러니까 향정신성에 대한 약품을 취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. 눈동자가 아주 또렷하죠. 그리고 굉장히 빠른 애예요. 생각이. 전혀 그 마약 같은 그런 게 있으면 걔가 애기를 어떻게 낳겠어요. 실제로 엄 씨의 주장과는 달리 마약 반응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. 피고인은 마약을 한 건 맞다라고 하고 제가 근데 이제 왜 검사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그러느냐라고 다 물어봤더니 그 이뇨제라고 하죠. 이렇게 계속 소변을 보게 하는 그런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게 다 몸 밖으로 배출이 된 거라고 피고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상적이었다고 봐야 되나요? 그러니까 뭐 마약 복용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런 부분은 크게 느끼지는 좀 못한 상태였습니다. 엄 씨는 검찰에서 한 달 동안 감정 유치를 통해 정신 감정을 받았지만 심신 상실이나 미약 상태가 관찰되지 않았고 마약 사용을 의심할 만한 소견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꾀병이나 경계선 인격 장애가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보더라인들이 보통 보면 그렇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또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좀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이다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뭐. 근데 사실은 그런 거는 형사 책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. 그리고는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정의를 내려야 되는 사람인 거죠. 엄 씨의 범행은 철저하게 계산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. 특히 두 번째 남편과 사는 10달 동안 그녀는
모두를 속였습니다. 덕성여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했고 리라 유치원 교사였었다고 거절입니다.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. 그 어머님이 앞으로 한 10억 정도의 재산을 따로 보관하고 계신다.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음을 준 후 엄 씨는 홍 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넸고 깊은 잠이 든 틈을 타 눈을 찌른 것입니다. 제 동생 말로는 잠자고 있는데 눈에 뭐가 들어갔대요. 그걸 막 이렇게 비볐대요. 설마 누가 사람한테 눈에 딱 그러려고 누가 생각을 하냐고요. 그 여자 혹시 보셨어요? 정말 착하게 생겼어요. 눈을 다친 후에도 이상하리만치 자주 다쳐 병원 신세를 졌지만 죽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누나와 담소를 나눌 만큼 홍 씨의 상태는 양호했다고 합니다. 너무 멀쩡한 모습을 보고 갔는데 갑자기 새벽 한 4-5시 그쯤에 전화가 와서 그래갖고 당황해서 막 쫓아갔고.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임신 3개월이 된 엄 씨가 사망에 대비해 이미 모든 절차를 마쳐놓았다는 사실입니다. 혼인신고도 같이 가서 한 게 아니고 제 동생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자기 혼자 가서 하고 왔대요. 모든 금전적인 걸 자기가 취하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를 여기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애 유산시키고 새 출발하거라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애를 낳겠다 그러더라고요. 거기에서 약간의 우리가 감동을 받은 거죠. 그러나 장례식이 끝난 뒤 보험금을 챙긴 엄 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합니다. 그 후 엄 씨는 범행 대상을 자신의 어머니와 오빠로 선택했고 같은 수법으로 실명시켰는가 하면 집에 불까지 질러 화상을 입혔습니다.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몰래 처분한 후 벌인 일이었다고 합니다. 오갈 데가 없어진 엄 씨는 자신의 아이를 돌봐주던 가사 도우미 강 씨 집에 잠시 신세를 지겠다며 들어갔다고 합니다. 엄 씨가 사정을 했어요. 그때 갈 곳이 너무 없다고. 불쌍하잖아요. 여자 혼자서 그렇게 하는데 고생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엄 씨가 집을 구해 나가기로 약속한 그날 새벽 집에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. 이 화재로 강 씨의 남편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. 갈 데 없다 그래서 도와준 건데 그걸 뭐 은혜로 갖지 못할 망정 저희 집에 화재를 냈다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요. 아 진짜 내가 괴물하고 살았구나 한 달 동안. 엄 씨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두 남편과 어머니, 오빠, 동생 그리고 가사 도우미 등으로 대상을 차례로 옮겨가면서 저지른 범죄는 존속 중상해, 방화치상, 강도 사기 등 무려 10가지 항목 24가지 행위에 이릅니다. 법원은 엄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작년 12월 대법원에서도 엄 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.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가 무기 받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겠죠. 정신병원 가서 치료나 받고 나가자.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. 사러 갈지 쇼에 가지고 쇼를 잘하는 빼어난 외모와 친절한 말투 그리고 부잣집 딸로 행세했던 엄 씨는 주위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. 이런 매력으로 믿음을 준 후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입니다. 사건 나고 전 남편도 있었고 결혼도 했었고 딸도 있었다는 얘기 듣고요. 저는 너무 같아요. 학력 위조를 비롯해 엄 씨의 교활한 거짓말은 결국 범죄를 성공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도 치밀한 계획 속에서 나온 것이었고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죽거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. 거기서 봤는데 너무 뻔뻔한 거야. 잘못 없다죠 자기는. 엄 여인의 경우 가족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미안함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슬프거나 어떤 그 뉘우치거나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런 타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색이죠. 보통 사람들은 상대를 응시하면서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표정에서 읽어내잖아요.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읽어낼 수가 없어요. 이 외에도 자기 과시, 자극 추구, 유년기나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 등 20가지 항목으로 사이코패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엄 여인은 사이코패스 검사 도구로 진단할 때 어떤 점수가 나올까? 전부 만점이죠. 엄 씨 같은 경우에 굉장한 거죠. 그러니까 희귀한 케이스죠. 홍은숙 씨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.
집안의 기둥이던 동생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감쪽같이 속였던 올케. 엄여인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걔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할까가 제일 궁금해요. 제일 만나면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고 왜 하필이면 내 동생이냐고.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홍은숙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쯤은 하지 않을까. 예? 아, 절견을 거부했다고요?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? 묻고 싶은 것이 많았건만 엄 씨는 은숙 씨와의 면회를 끝내 거부했습니다. 그냥 제 동생한테 미안해요. 저 여자는 저렇게 살아있는데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어요. 지금도 그렇게 당당해져 있나 제 앞에서 그럴 수 있나.